194명, 194명의 라이더분들께서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특별히 라이딩 로이어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요즘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와서 오토바이를 거의 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은 그래서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는데,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는 그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텍스트 자료들을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7월 24일이에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죠. 지금 오토바이의 그 지정차로제, 그러니까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이제 지정차로 제도를 준수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차로에서 오른쪽 차로, 하위 차로로만 지금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 참가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하고 나서 왜 감감무소식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한 300명 정도 모이면 제가 일괄적으로 이제 신청 접수가 잘 되었다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것이라고 공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뭐 한 달 넘게 모집을 했지만 300명이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오늘까지, 오늘 7월 24일 기준으로 총 194명, 194명의 라이더분들께서 이제 헌법소원 심판에 참가하겠다라고 참가 신청서도 쓰시고, 그 다음에 소정의 참가 비용까지도 지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만간 뭐 300명이 지금 금방 찰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 다음 주쯤에 이제 참가 접수가 무사히 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지정차로 위반으로 실제로 단속되신 분은 딱 두 분이 신청을 하셨고, 그 나머지 분들은 전부 뭐 실제로 단속이 되시지는 않았고 그냥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일반 라이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지정차로 제도 때문에 상위차로의 주행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대다수 신청을 해주셨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지금 최근에 받으신 분, 딱지를 끊으신 거죠. 딱지를 끊은 분은 2분인데 그 중에 또 한 분은 애석하게도 과태료를 이미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납부를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과태료 불복 재판으로 넘어가고, 이 과태료 불복 재판에서 이제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다 라는 이제 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위헌 심사 청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통해서 권리를 직접 침해받고 있는 저도 그렇지만 이런 대다수 라이더들은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건데, 먼저 이 두 부류 중에서 그 과태료 내신 분, 지금 2분 접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과태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신데, 그분의 과태료 이의 신청서를 제가 지금 작성은 다 해놨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접수를 하러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경찰서에 그 과태료 부과 받으신 분께도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저랑 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뭐 같이 좀 저랑 경찰서 가실 분들 계시면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차로제의 부당함, 이것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알리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이제 그 과태료 부과처분 직접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직접 할 텐데, 이것은 제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정말 꼼꼼히 잘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는 대로
청구서 제출을 할 것이고, 그 일정은 지금 이제 7월, 오늘이 24일이니까 아마 한 8월 말 정도, 빠르면 8월 말, 늦으면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가요. 9월 정도면 벌써 선선해지면서 오토바이 타기가 또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갓길 통행입니다. 그 라이딩 로이어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차간 주행은 안 되는 거죠? 혹시 허용되는 건 될 여지는 없나요? 뭐 갓길 주행은 단속되는데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갓길 주행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돼서 주행하다가 걸리면 이제 보통 과태료 처분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갓길 주행이 전 세계에서 다 금지되느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희 법무부 민삼류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변호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이 해외 법제를 틈틈이 조사를 해서 좀 나에게 알려달라.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변호사님이 쭉 찾아서 저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저도 그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본 결과 되게 재밌는 법을 찾아냈어요. 오토바이 갓길 주행을 허용하는 그런 해외 법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제가 정답은 아니다. 오답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지정차로제 헌법 소원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갓길 주행을 하면 단속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차량들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이에 차량들 사이를 주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인데, 이것도 꼭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해외 법제와 비교를 해서 뭔가 정답에 가까운 그런 방향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유익한 그런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갓길 주행을 허용하는 나라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교통법 60조에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도로교통법 156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60조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해서 지금 갓길 주행하면은 지금 이제 짝짓 끊습니다. 그런데 호주 퀸즐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면허증의 일단 종류가 좀 다양해요. 근데 그 면허증 중에서 가장 그 그러니까 고도의 면허증, 다시 말해서 그 교육도 제대로 이수하고, 그다음에 운전 경력도 어느 정도 쌓이면 오픈 라이선스를 이제 교부받을 수 있는데, 그런 오픈 라이선스를 소지한 오토바이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갓길 주행이 가능한데, 그 조건이 이제 도로의 속도 제한이 90km 이상일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고속도로나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그런 어떤 모터웨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도로들은 뭐냐면 뭐 하이웨이즈, 뭐 프리웨이즈, 아니면 모터웨이즈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그런 도로인 경우에 오토바이의 속도는 30km 이하일 것, 그러니까 저속으로 주행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미 갓길을 주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보할 것, 그 다음에 도로에 막힌 부분을 주행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공사 중인 도로가 아닐 것, 그리고 터널에 있지 않을 것, 안전할 것, 이런 이제 조건들을 충족하면 갓길 주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와이에서는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인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통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갓길을 이륜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조건이 뭐냐면 이제 최소한 2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교통의 어떤 그런 혼잡의 결과로 차량이 멈춰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갓길로 주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갓길을 주행을 할 때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뭐 갓길에서 회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운전자가 이전에 이용하던 인접 차선 차량들이 막 앞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갓길에서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갓길로 나갔다가 다시 차선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차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갓길에서 원래 차선으로 이제 돌아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갓길에서 또 나올 때 운전자는 다가오는 차량들의 양보를 하고 안전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인접 차선으로 차량을 기동한다. 그렇죠? 안전하게 갓길 주행을 하다가 복귀를 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또 지정된 갓길을 이제 주행해서 멈춰 있는 차선 차량들 우측으로 차량을 추월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갓길이라는 거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막혀서 멈춰 있는 차량들이 있으면 그 바깥 차선을 통해서 안전하게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차선으로 돌아올 때의 어떤 그 이륜차 운전자들이 지켜야 되는 안전 수칙을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마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도 좀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갓길을 주행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누구든지 자동차 문을 열거나 차량으로부터 어떤 물체가 튀어나오도록 해서 차량의 운전 경로를 이제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라고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문을 갑자기 열면 갓길이나 또는 차량들 사이를 서서히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와 추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항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보면 지정된 갓길로 이제 기동하거나 운전하는 이륜차 운전자 또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 개문 사고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차량의 문을 아무 데서나 막 열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차량이 막 이렇게 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어서 그 옆을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또는 이륜차와 이제 그 문을 열는 승객이 추돌하는 그런 사고가 왕왕 발생하거든요. 저만 해도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하던 길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끝쪽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을 택시가 탁 가로막고 서더니 서나 싶은 찰나에 바로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행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그 문에 부딪혀서 막 길거리에 나동댕이 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변호사 일을 하면서는 이런 개문 사고로 사망한 분의 사건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어요. 이 도로에서 문을 여는 행위, 문을 여는 방식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룰을 도로교통법에 우리가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우리 교통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참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제가 갓길 주행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갓길 주행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차간 주행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은 차로를 통해서 주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차량 사이를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다. 어떠한 또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